안녕하세요 여러분. 1만 유튜버가 된 김민식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국의 제 방입니다. 귀국을 잠시 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 방이고요. 제 멋있는 제 사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목표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제 한 4달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태고, 밀린 유튜브도 열심히 편집하고 좀 쉬고 엄마 밥 좀 먹고 하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익 공개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간 제 유튜브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번 돈이, 지금까지 창출된 수익이 얼마야? 524달러입니다. 524달러. 지금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70만원 정도 되네. 꽤 되네? 70만원. 70만원이나 이렇게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4달 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거의 한 달에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그러면은 하루에 5천원 정도 되니까 음료수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의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운영하는 1만 여행 유튜버는 4달 수익이 7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편집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인도 영상은 진짜 찍는 것까지 해서 한 2주 걸린 것 같은데, 시간 대비 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급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순전히 편집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만 생각해도 아직은 좀 적자긴 합니다. 제가 맥북 사고 카메라 한 3개 정도 사고, 제가 오즈모 포켓 4랑 3, 오즈모 포켓 3를 쓰고 있었는데 여행하다 고장나서 오즈모 포켓 4로 바꿨고, 지금 오즈모 액션, 지금 새 카메라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오즈모 액션 6 샀고, 제가 원래 장비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360, 제가 엄청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집트 영상에서 딱 한 번 썼던 것 같은데, 인스타 360 카메라까지 해서 장비값만 해도 일단 카메라가 210만원, 맥북이 200만원, 파이널 컷 프로를 샀다가 캡90에서 컷포스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그런 바보 비용, 그다음에 부금 다운받으려고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저는 부금 다운받고 있거든요. 그거 쓰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대충 하면은 한 5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딱 준비 비용 500만원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2월 9일에 써놓은 목표가 있는데, 내 창작물로 500만원 벌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유튜브 하려고 구입한 카메라랑 맥북 비용 정도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야지 뭔가 금전 영역이 있어서 성취한 기분이 들 것 같다 해가지고 써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제가 쓰고 있는 장비 비용은 이 정도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질문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안 물어봤는데 물어본 척 Q&A 하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재미나이한테 질문 뽑아가지고. 근데 많이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석 앤드 리님께서 오펜무,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보급 속옷 착용하고 있습니다. ROKMC, 이거 국룰이죠. 질이 되게 좋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영상 보면서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 아팠던 게, 인도 영상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민식이고요, 세계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26살 얼굴 맞냐? 30살 아닌가요? 이게 20대 얼굴? 이런 댓글이 진짜 개 많아요. 아니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쓰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한두 개 달릴 때는 그냥 괜히 욕하려고, 놀리려고, 긁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야. 한 30개가 그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제가 노안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좀 노안이 맞습니다. 네, 여행 다닐 때는 더 뭔가 이제 막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안경 쓰면 또 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노안으로 보인 것 같은데, 이제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외국에서 말하는 만 나이는 24살입니다. 상당히 이제 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안일 수 있는데 나이는 젊습니다. 26, 그리고 만으로 24. 1만 달성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1만 달성 소감, 진짜 1만 달성 소감은 말해 뭐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로.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1만 달성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비교하면 끝도 없죠. 100만 유튜버 분들 엄청 많고 200만 300만도 있잖아, 같은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 다른 세상이고, 내가 1만 유튜버 이거는 진짜 상상이었거든요. 망상. 약간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매일 그 나가서 뭐 하지 마 이렇게 망상하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매일 나는 1만 유튜버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진짜 막 1만 유튜브 돼가지고 막 대스타가 돼야지 막 이렇게 망상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망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진짜 뭐 말도 안 됐죠. 사실은 진짜 처음에 뭐 인도 영상이 제가 제대로 올린 영상 두 번째 올린 영상이었거든요. 그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영상도 제대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띄엄띄엄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맘대로 올렸는데 갑자기 막 하루하루에 막 팔로워 1000명씩 늘어나, 구독자 1000명씩 늘어나고, 진짜 뭐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무슨 뭐 주식 물린 사람처럼 막 하루 종일 진짜 막 하고 매일 이 스크롤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점점 이제 제가 사실 영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한동안은 그 병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왜 이건 영상 망했지 하면서 새로 고침도 엄청 하고, 뭐가 잘못된, 이미 그 망상을 이룬 건데도 뭔가 이제 떨어지는 거에 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완전 막, 그래서 조회수 정병 막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간장도 붓고 막 이렇게 자극적인 거 찍는지 알겠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가 좀 떨어지니까 그 관심을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 인도 한 번 더 갈까? 인도 또 가가지고 뭐 노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못된 생각도, 자극적인 생각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은, 이제 제가 아까 수익 공개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1만 유튜버가 목표였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돈이 뭐 한 달에 1만 유튜버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돈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생길 줄 알았고, 그러면 그걸로 여행을 계속 오래 해야겠다. 왜냐면 여행을 오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뭐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하는 거니까 40만 원씩만 받아도 나는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어디 물가 싼 나라에서 한 달 40만 원으로 저기 오래 여행했다, 그렇게 생각한 목표였는데, 그 금전적인 측면은 사실은 그 정도는 뭐 제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되는 단점이, 이 사실 유튜버가 되게 이제 엄청 부자이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 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과 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달 실제 받은 수익금 3만 원, 근데 야 돈 벌었으니까 한턱 사라, 막 이런 또 이제 의외의 예상치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항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시는지. 네, 저는 보통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여행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여행 일정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욕심쟁이라 가지고 진짜 뭐 한 도시에 5일 이 정도 머물면서 편집도 하고 영상도 찍고 여행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먼저 끊어놓으면 사실 비용이 엄청 아껴지더라고요. 버스도 진짜 많이 아껴지고, 사실 금전 절약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철저히 하고 떠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떤 도시를 어떤 경로로 이동할 것인지, 어떤 이동수단을 쓸 것인지, 어떤 걸 보고 올 건지를 웬만하면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떠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깨트릴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깨트립니다. 아직 영상으로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튀니지에서 또 갑자기 숙소에서 만난 형 누나들이랑 한 이틀 3일 동안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애초에 유럽 여행을 한 거 순례길 걸은 거 자체 계획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원래 중동 여행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출국할 때 전쟁이 나더라고요. 이 트럼프 형님이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유럽 여행도 다 바뀐 계획이긴 한데, 계획을 철저히 하고 떠나되 바꿀 수 있는 계획은 무조건 바꿉니다. 비행기표 찢어서라도 바꿉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여행지를 보고 가다 보면은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흥미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고 가고 하면은. 그래서 계획하지만 계획을 깨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학교 빠지고 뭐든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실은 저는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약간 노력하는 편이고, 자기 합리화, 무수한 자기 합리화와 긍정적인 마인드 몰라, 그냥 웃으면 그만, 좋았으면 그만, 이 마인드라서 힘들었던 걸 잘 기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순례길 이제 36시간인가 40시간 만에 100km 걷기 했던 거,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 휴유증이 한 일주일 갔습니다. 다리가 진짜 부서질 듯이 아팠어요. 그게 제일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이겨내는 방법. 뭔가 도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실패도 작게 크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제가 특목고가 저 학교 다닐 때 유행이었거든요. 그거 특목고를 진학하는 걸 실패한 게 그때 뭔가 했던 생각이 아직도 이어집니다. 저는 이 삶이 다 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특목고를 가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거고,
대학을 잘 가고 싶으면 뭘까요? 그냥 뭐 취업을 잘하기 위한 경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특목고 떨어졌을 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곧 다른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은 사실은 특목고 간 게, 못 간 게 사실은 이득이 되는 거임. 약간 이런 자기합리화 마인드. 장교 선택했을 때도 좀 많이 후회했거든요. 왜냐면은 제 동기 뭐 거의 몇백 명이 그만뒀어요. 제가 할 때가 제일 망한 기수라서, 정책이 바뀌었을 때 기수라서. 근데 전 인간했고 또 많이 후회했습니다. 군생활 1년 더 하는 거 누가 재밌겠어요. 저 방학 때도 매일 훈련만 했거든요. 대학생 때도. 근데 그때도 여기서 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뭔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제가 한번 내린 선택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번 내렸으면은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제 삶의 약간 모토입니다. 세계 일주 끝나고 취업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계 일주 이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세계 일주를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실패한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 장교 시절 돈을 모으기 위해 읽었던 책이나 방법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군생활하면서 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거를 뭐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 릴스에 올렸는데 그거 보시고 한 것 같고, 사실은 세계 일주 하기 위한 비용도 군생활 동안 이렇게 진짜 하루 삼시세끼 간장 계란밥만 제가 간장 계란밥이란 단어에 이제 구역질 올라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똑같은 메뉴만 먹기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열심히 모았거든요. 제일 뭔가 하찮아 보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티끌모아 태산해야 됩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지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임금이 엄청 많으면 다를 수 있는데, 군 생활이라고 하시면은 뭔가 병사 생활이던 초급 장교 생활이던 임금이 막 엄청 많진 않잖아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여기서 모으기 위해서는 뭐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절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든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돈을 모은 다음에 이 투자로 날리시면 안 된다.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물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잃지 않으시는 거. 브런치글 언제 올리나요? 애독자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브런치에다가 글을 또 올리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중단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집중하기에 중단했고, 대신 인스타그램에 캐러셀 형식으로 계속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컨텐츠 추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열 장교이기 때문에 이 해병대에서 이 기열이라고, 너는 해병대 아니다, 막 이렇게 장난식, 농담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좋은 문화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왕중왕 정은 병가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찍었다가는, 저 물론 해병대 너무 사랑하고 해병대에 애정도 너무 많고 정말 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군생활을 진짜 몰입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감사하게도 해병대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많은 경험했고, 하지만은 일부 이 사람들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병대 컨텐츠는 웬만하면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여행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가본 적 있음? 야, 반말하지 마라. 반말하지 마세요. 약간 정상수 형님 마인드로. 가본 적 없습니다. 현재 여행 중인 국가, 지금은 한국에 있고 다음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최고의 여행지는 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은 거의 사실은 처음과 마지막 여행지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마지막 튀니지가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그 여행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날 것입니다. 관광 정보가 뭐 네이버 블로그에 찾을 수 없어. 보통 그래서 그 외국판 이 커뮤니티 뭐 레딧에서 이렇게 보통 정보를 찾아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거든요. 그 튀니지랑 방글라데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 자체가 관광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그 나라의 삶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진짜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진짜 반겨주고 환대해주고 하는 그 문화, 뭐 이슬람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시각적으로든 뭐 유튜브 영상으로든. 그래서 모험하는 기분이었어요.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모험하는 기분이고, 막 미개척지를 제가 개척하는 기분이고 해서,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너무 기억에 남고 진짜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두 나라 전부.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뭔가 불교 철학을 그렇게 제가 뭐 전문가처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무려 불교 유치원 2년 수료생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얕은 지식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아, 뭐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중용? 중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바닥이지도 않는 그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행복한 삶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들뜨는 거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스탠다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조금 떨어졌을 때 너무 불행할 수도 있고, 막 너무 떨어졌을 때 이게 스탠다드가 되면은 여기서 다시는 막 못 나오실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내 생각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언젠가 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이 들뜨게 기쁠 때도 그 기쁨을 뭐 하루 정도 온전히 맡길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고를 노력하는 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행을 하고 있는 처지지만은 이 안정적인 직업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건강까지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지 뭐든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금전, 그리고 가족, 사랑, 건강 뭐 이 정도 있으면은 행복을 위한 조건은 다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삶에 최대한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할 만한 점들을 스스로 찾으면서 그냥 무한 치쿠요미, 나루토 무한 치쿠요미에 이제 빠진 것처럼 그냥 무한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래서 행복해, 이래서 행복해 하고 행복한 점을 전 계속 찾거든요. 행복한 면만 또 보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초가 깔려 있다면 그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를 잘하나요?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스스로 막 좀 사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좀 부끄럽거든요. 너무 기초 영어라서. 못하는데도 스스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데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여행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랑 같이 막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말하는 거를 이렇게 연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5마디 던져서 한 2마디 못 알아들어도 3마디는 알아들으시거든요, 결국. 그렇게 좀 여행을 하면은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영어는 더 연습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행을 할 때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깊은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의 깊은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오펜무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제 대학교 모 여성 동기가 이렇게 오펜무를 남겨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지금 응? 그래도 배지 달고 일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어이가 없네요. 여행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고로 기억에 남는 음식 알려주세요. 최고로 기억에 남는 음식. 긍정편은 맛으로 따지면은 진짜 유럽의 마지막에 로마에서 제가 100유로, 10유로 하루하루 로마 여행하기 했거든요. 근데 10유로 살기 할 때 5유로짜리 길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파스타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대야에다가 만들어서 막 덜어줘서 줄 서서 먹는 길거리 파스타예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로. 일단은 5달러라는 가격 때문에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뭐 비싼 돈 주고 뭐 식당 가진 잘 못하니까. 근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갔을 때는 3만원짜리 DC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었거든요. 음식도 경험이니까. 그것만큼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고, 진짜 맛있었던 거는 인도에서 먹었던 라시랑 짜이. 그거는 진짜 우리 집 앞에 인도 형님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카레집만 하시나 몰라. 라시, 짜이, 길거리, 포차, 카페 이런 거 인도 형님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그 흙컵에 주거든요. 인도는 그냥 우리처럼 종이컵이 아니라 흙토기에다가 그걸 담아줘요. 일회용기처럼 쓰고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쨍그랑해서 버리거나 땅바닥에 쨍그랑해서 버리거든요. 그 컵에 먹는 그 감성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 라시와 짜이, 그거는 진짜 군침 도네요.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뭔가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강렬한 거는 사실 인도에서 먹었던 길거리 음식들이 진짜 강렬하긴 했습니다. 진짜 사실은 맛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인도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일본에서도 카레 먹고 한국에서도 카레 먹고 다 카레 먹잖아요. 그런 종족인 만큼 음식은 사실은 진짜 맛있습니다. 뭐 위생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뭐 사실 둔감한 사람이라서 막 그렇게까지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뭐 하루 뭐 이렇게 좀 똥 좀 뭐 오래 싸고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변기 한번 앉아 있고 뭐 이 정도? 큰 거라면 큰 걸 수 있지만 저는 뭐 사실 괜찮았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똥 쌀 수 있죠. 뭐 똥 싸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도 길거리 음식이 사실은 전부 다 뭔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아이고. 여행 다니면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곳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여행 다니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어느 나라에 가나, 야,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 유럽에 가서도 진짜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 한국은 진짜
세계에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제가 뭐 너무 유교 보이고 이 한국 사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한국이 최고예요. 내가 한국 말 잘 쓰고 막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근데 외국에서 사는 거는 제가 뭐 외국 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국적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영주권 얻을 수 있지만은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방인으로 사는 게. 이민자, 이방인, 외부인으로 사는 게 진짜 힘든 일 같았습니다. 특히 막 유럽 같은 데서는 뭔가 이민자들, 난민들과 현지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하고 막 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었고 힘들게 뭔가 아마 정식 허가가 안 나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길에서 노숙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너무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똥 싸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고 진짜 없어요.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진짜 원피스에 보면은 마리조아라고 천룡인들이 이 큰 산맥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살거든요. 거의 뭐 대한민국이 저는 마리조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대한민국 최고. 제가 이 트라우마가 한국에 와서 한 2주 동안 갔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하는데 막 똥 마려우면은 외국에서 하던 것처럼 짐을 막 다 가방에 넣다가 맞다 여기 한국이지 하고 다시 꺼내놔서 똥 싸고 근데 똥 싸면서도 막 불안하고 그랬었거든요. 2주 동안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누가 막 진짜 협박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꼭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직업을 갖고 산다면은 독일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자의 삶을 산다면은 이집트 다합에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먼 여행지 말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진짜 사실은 한국이랑 문화적으로도 유사하고 뭔가 뭐 잘은 모르지만 막 그렇게까지 한국인을 차별하거나 이방인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냐면 사실은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도 어순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일본이 조금 더 진짜 살아야만 한다면은 전 일본 살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실 집에 와서 한국 가족 친구들 보기도 너무 가깝잖아요. 비행기 타고 슉슉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본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인생의 목표?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요. 저는 보통은 한 10년 중기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항상 사는 편인데 세계 일주에 다녀와서 다녀온 걸 후회하지 않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세계 일주는 사실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럼 전 세계 일주 하고 오는 건데 또 그 이유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뭐 취업을 하든 유튜브를 계속 하던 뭐 다른 업을 찾던 혼자 일을 하던 어떤 삶을 살던 세계 일주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앞으로의 5년의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세계 일주를 준비하면서 전 너무 두려웠거든요. 시작할 때 이 막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쓴 글은 저를 비롯해서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즐기면서 그 경험을 담은 글 또한 넘쳐나요. 세계 일주 관련해서. 세계 일주가 사실 비행기표 끊고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래서 글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다녀와서 만족스러운 삶을 진짜 막 100% 만족하고 세계 일주를 후회하지 않는 것 같은 글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세계 여행 다녀와서의 얘기를 담은 글이나 콘텐츠는 시작했을 때 쓴 콘텐츠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았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그 점이 제일 좀 마음에 걸렸었고 사실은 돌아올 것이 있어야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돌아와서 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거기까지 SNS나 유튜브에 담아서 저를 지금 열심히 또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뭔가 제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세계 일주 이렇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생각보다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DM으로 응원을 주시면서 저도 자극받아서 어떤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되게 놀랐어요. 내가 뭐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한 99만 먹었다가 1 정도? 0.1 정도? 제가 이렇게 기여한 거겠지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감히 남의 소중한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래서 이왕이면은 갔다 와서 후회하지 않는 것까지 담아서 그 과정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세계여행을 나가기 전에 세계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빠니보틀 형님 뭐 이렇게 큰 분들 말고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세한 소상공인 이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해병대 초임 장교로 임관하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술 강요 문화도 있는지 점점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문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훈련소에서 가끔 나오는 노래가 있죠.
내가 선택한 해병대 이 노래 나오잖아요. 너가 선택한 해병대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진짜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 군생활 소위 시절에 혼자 사단본부에서 혼자 여단본부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전화로 막 쌍욕 듣기도 하고 쏘이 나부랭이가 어딜 가나 장교 선배들은 쏘이 나부랭이가 하고 병장 상병 친구들은 경례도 안 해주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다 결국 지나갑니다. 다 결국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결국 지나가고요. 그 시기를 좀만 지나면은 해병대가 누구보다도 장교 선배들은 어떤 집단보다도 후배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사주고 막 그런 있잖아요, 문화. 그리고 부사관 동료분들은 진짜 어떤 군보다 저는 초임 장교들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이 일했던 부사관 형님들 30살 40살 형님들 50살 아버지들 진짜 사실 뭐 제가 뭐 진짜 뭐 병아리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전문가예요. 군생활의 전문가 30년 일하시고 진짜 저보다 아는 거 100배 1000배 많고 저보다 훨씬 이 군에 도움되는 사람인데도 제가 단지 제 계급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엄청 존중해 주셨거든요. 진짜로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항상 아버지같이 형님같이 항상 알려주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세워주시고 진짜 형님들 아버지들한테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좀만 지나면 그런 것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 대원들도 진짜 저 인스타 하는데 40명 넘게 이렇게 연락 왔어요. 처음에는 상병들 병장들 친구들이 조금 모질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린 나이가 대원들이랑 비슷하잖아요. 초임 장교면은 사실 대원들 편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고 대변도 해보고 저보다 잘하는 거 훨씬 많거든요. 이 실무 같은 거 훨씬 잘하잖아요. 그런 거를 자존심 좀 굽히고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진짜 누구보다 충성합니다. 진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너가 선택한 해병대 버티십시오. 재임관 계획 솔직히 좀 있습니다. 지금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번 여행 갔다 오면 더 줄어들겠죠. 요즘에 재임관들 많이 하신다는데 1년 후에도 받아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비결 여쭤봐 주셨는데 여행을 다녔을 때 안 좋은 일 대처법이겠죠? 뭐 제가 이제 최악의 안 좋은 일, 인생 살면서 최악으로 안 좋았던 일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제가 남자한테 성범죄를 당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 화장실에서 숙소 화장실에서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는데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이야. 악몽을 꿉니다. 진짜 최악이고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통은 약간 목숨 부지하면 뭐 나이스 약간 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잃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인도에서도 사기 한번 당했거든요. 인도에서도 사기를 당하거나 다합에서도 택시 사기 당해서 진짜 택시 기사한테 납치당해가지고 한 3시간 막 뺑뺑이 돌았어요. 그 다합 시내에서. 그러고 돈도 많이 잃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어쩔 거 이미 살았잖아. 안 죽었으면 그만. 약간 이 마인드로 항상 생각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에게는 다음 여정이 있고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삶에서 귀중하고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보다는 앞서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만 살 수 있어. 사기당한 거, 납치당한 거, 성범죄 당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극복해야만 해. 다녀오신 나라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나라와 에피소드 같은 거 궁금해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방글라데시랑 튀니지가 제일 인상 깊었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제가 아직 영상으로는 편집을 못해서 못 담았는데 방글라데시가 2024년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민들이 막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희생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학생 유도로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시정부가 막 이렇게 수립되고 진짜 그런 엄청난 태동기를 겪거든요. 근데 그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가슴에 총을 맞았던 방글라데시 서울대의 모 단과대 학생회장 형님을 우연히 만나서 그 형님이랑 방글라데시 시위 현장 투어를 했었거든요. 자, 그 제일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 형님이랑 방글라데시를 시내를 막 툭툭 타고 돌면서 그 형님이 시위 현장 설명해주고 여기서 뭐 내가 총을 여기 맞았다며 설명해주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인데도 그 사람 자체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는데 저도 정치외교학과거든요. 제가 배우는 거랑 다를 거 없는 사고와 사상과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대학가에서 무엇보다 마르크스 서적을 파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뭐 제가 저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뭐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믿고 이슬람 전통 복장 입고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를 읽는다?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충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다가와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과
그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진보적이라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방글라데시 여행. 그 다음에 티니지에서 데이브랑 로지랑 같이 했었던 모닝 타고 이 사하라 사막 여행한 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됐었고 막 밤에 막 사막길을 현지 경찰 아저씨랑 달려가지고 막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온천에 들어가서 낙타 떼를 별 아래에서 만나고 진짜 구글에 리뷰 30개밖에 없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웅장한 이 고대 유적을 혼자 탐험하기도 하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최고의 여행이었죠. 그리고 인도도 진짜 재밌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소중한 친구들도 많고 따뜻한 마음들도 너무 많고 인도, 방글라데시, 튀니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인도 화장실은 100이면 100 다 더러운가요? 다 가본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야외에서 쓰는 화장실은 이게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리 청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관리 안 되는 공중 화장실은 좀 이렇게 더럽고 하잖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를 게 없네요. 한국도 사실은 진짜 오래된 상가에 관리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은 좀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위생 상태가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휴지가 없다는 점 사실은 그게 제일 크리티컬 했습니다.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추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저는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다 혼자 여행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뭐 둘이 여행하는 거에 장점도 있지만은 뭔가 여행이라는 게 한국에서 뭔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저는 온전히 내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차도 다르고 거리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자기만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친구고 뭐 누구 어디 직장에 뭐 어떤 직급이고 어떤 대학에 나왔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진짜 끝도 없이 저를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잡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 뭐 내가 서울대 나왔어도 외국 나가가지고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누가 알아요? 서울대가 뭔데? 서울대 뭐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직업이 뭡니다 하면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디 삽니다 하면 저희 집 아파트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은 막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도 없어. 시차도 달라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만이 온전히 좀 내가 되기 쉽고 내가 온전한 내가 됐을 때 보이는 것들이나 생각이 다르게 드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제가 느끼는 여행의 제일 장점인데 그래서 저는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여행하기 안 좋은 나라들은 안 좋은 도시들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칸쿤 뭐 이런 휴양지들 있잖아요. 다 가격이 2인분으로 산정되는 리조트에서 휴양하는 그런 여행지 같은 데는 혼자보다는 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는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엠빵하는 게 좋죠.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 방금 스카이다이빙 지렸다 막 리조트 미쳤다 사진 찍어줘 이렇게 할 사람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둘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깨끗했던 나라랑 가장 더러웠던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장 깨끗했던 나라는 역시 제가 출발한 대한민국이고 웬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더러웠어요. 대한민국보다 깨끗한 나라는 제가 여행한 나라 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때 정도.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깨끗했던 나라는 독일의 베를린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독일은 독일이에요. 제일 뭔가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은. 더러웠던 나라. 의외로 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조금 뭔가 이제 거리에 뭐 쓰레기도 많고 뭐 그랬었고요. 막 주사기 막 마약 주사기 막 이런 것도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인도가 좀 더럽다는 인식들이 많은데 인도는 사실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바라나시 가면은 진짜 한 발 건너 한 발 개똥이 있거든요. 근데 개똥이나 뭐 소똥이나 이런 건 사실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더럽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도심권에 가면은 특히 방글라데시는 쓰레기 처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쌓아놓은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더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럽다? 청결하지 못하다? 공공위생이 좀 잘 안 돼 있다? 모르겠네. 대학 전공이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 밥을 굶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핫했던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사회과학 융합 전공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복수 전공했지만은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복수 전공 학사 정도로는 뭐 밥 먹고 살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이제 경영학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뭔가 지적인 쾌감, 지적인 이 성취감을 얻는 거를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전공을 한 거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고 너무 만족합니다. 순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정치학으로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나 뭐 권력이나 힘의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탐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뭔가 설득력 있게 표현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거나 통찰하거나 하는 이 기술을 배웠고요. 경영학을 통해서 뭔가 제가 앞으로 속하게 될 기업 집단에서 앞선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미시적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얕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도 너무 만족한다.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또 다른 꿈,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 세계여행 후회하지 않는 것, 다음 꿈이고요. 세계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후회된 적은 없는지,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진짜 전혀 없고, 후회는 진짜 없어요. 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막 울면서 돈 그때 쓰지 말걸, 난 거지야, 그때 취업 준비할 걸, 후회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지난 일이 아니라 저희 세계여행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요. 후회는 뭐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있죠. 불안은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 갔다 와서 뭐 하지? 갔다 와서 백수 되면 어떡하지? 갔다 와서 이렇게 돈 다 썼는데 거지 되면 어떡하지? 갔다 와서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갔다 와서 뭐 다음 여행지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다음 여행지가 위험해가지고 뭐 큰일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은 매일매일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불안은 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처음 유럽에 도착해서 유럽에서 그리스 아테네 우범지대에 있는 숙소까지 갈 때가 진짜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뭔가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보다 티니지 같은 나라들보다 유럽이 더 위협적으로 좀 느껴졌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유럽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가, 왜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조금 더 세속화된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게 보통은 다 돈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 나라다 보니까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도 물론 유럽을 여행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유럽에서 강력범죄 당한 지인이 몇몇 있어가지고 진짜 막 심하게 막 칼에 맞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럽이 좀 제일 무서웠습니다. 처음 유럽 갈 때가 제일 무서웠고, 파리에서도 좀 외곽에서 잤었는데 파리 외곽 다닐 때도 좀 많이 무서웠어요. 파리랑 그리스 아테네가 좀 의외로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묵었던 동네 호스텔 너무 좋았는데 낮에 돌아다닐 때 막 약 꽂고 막 이러고 있는 아저씨들 많았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여행이나 브이로그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컨텐츠, 저 한국에서 사실은 진짜 페이크 다큐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약간 외국 여행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그 포맷 가져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고시생이 많은 곳, 신림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외국인인 척하고 촬영하는 페이크 다큐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모르겠네요. 너무 깊은 질문이다. 본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세인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막 제가 예를 들어서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계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나도 세계여행이라는 이 단어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떠나는 세계여행이 돼야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웅장한 자연 같은 거 보는 거에 막 큰 이렇게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자연물 보는 것들, 대자연 보는 것들은 좀 많이 배제하고 가는 편이고, 누군가는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꼭 박물관은 어디든 가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던 웬만하면은. 그런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험에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계여행을 가는 거지, 세계여행을 가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든 그 본질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뭐 답변 드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오토바이 여행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앞으로도 아버지가 동행하는 영상 찍으실 건가요? 네, 찍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세계여행 끝나고도 오토바이 타는 건 종종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은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 가가지고 아버지랑 진짜 멋들어지게 바이크 타거나, 미국에 가서 돈이 많아진다면 미국에 가서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이 서부에 있는 바닷길을 달리고 싶기도 하고, 몽골이나 베트남에 있는 초원이나 고원지대를 한번 달려보는 것도 꿈입니다.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인생은 기니까. 여행을 고르는 나라 기준이랑 다음에 가는 나라는 뭔지 궁금해요. 여행을 고르는 기준은 진짜 제가 이 세계 여행을 엄청 오래 꿈꿨잖아요. 꿈꾸면서 진짜 가보고 싶은 곳들이 다 있어요. 그 도시들을 찍어 놓고 그 도시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갈 만한 도시나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편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적당한 이동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가려고. 양말 어느 쪽부터 신으시나요? 예, 보통 여행할 땐 잘 안 신어요. 생각보다 멋진 사람인데, 예, 감사합니다. 존나 멋지다. 감사합니다. 차보가 고맙다. 아이고, 이름이 좀 아저씨인 것 같네요. 차복 형님 감사합니다. 키 몸무게 궁금합니다. 키 몸무게요? 뭐 좀 부담스러운데, 키는 뭐 한 187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뭐 한 83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원래는 또 모델
끝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Q&A는 끝이고 다음 여행지가 궁금해요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었는데 씨발 파리 새끼야. 오 잡았다. 2마리 잡았어. 1타상비 나이스. 그 다음 여행지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답변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음 여행지로는 남미 일주를 하겠습니다. 남미 일주를 떠납니다. 이제 진짜 사실은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여행을 끝나고 한 2주 정도 한국에서 재정비를 하고 남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경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찢었어요.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제가 들어와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하루 종일 이 영상 편집하고 영상에 이렇게 목매이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 조회수가 뭔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되게 뭔가 좀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도 많이 찾아오고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서만 작용하는 중력들이 막 이렇게 누릅니다. 취업해야 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파트를 사야 돼, 취업 준비를 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한국에 오니까 잊고 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미루고 있었던 중력들이 막 이렇게 누르는데 내가 하루 왼종일 몰입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는 점점 내려가고 물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갔다 올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비행기표도 찢어버렸고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거의 한 달? 한 달 반?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한국에 있다가 진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의 티켓을 끊고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모든 구간 티켓을 진짜 막대한 금액을 들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절대 못 되돌리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뭔가 여행을 지속할 만한 그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은 여행을 그만두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을 만한 여행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에는 얼만큼의 기간 동안 남미 여행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짧고 빠른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남미 이야기도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최대한 뭔가 양질의 생각과 경험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특히 지금 구독해주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뭣도 지금도 뭣도 없지만은 무슨 신뢰가 있어요. 영상 조회수 100개 나오고 200개 나오고 영상 올린 것도 얼마 없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제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답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 없지만은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 남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